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옥천동 도시재생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현장에 주민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서 안타깝지만 주민분들 여기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고요. 대신 오늘 포럼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주민분들과 나중에 공유할 생각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자장님과 패널 분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옥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박경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우리 그 협동조합의 그 회원들과 주민협의체에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오늘 그 진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발전 방향에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조언을 반영해서 실패 없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자장님과 발제자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행을 해주실 자장님은 강릉원주대학교 자체행정학과 명예교수이신 신승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동해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유현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더하기 대표 박경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업지원본부장이신 김성락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장이신 신승춘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오늘 포럼의 전체적인 목적하고 취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할 순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신승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대설이 한참 지났는데 질날이 대설이었죠. 한참은 아니군요. 며칠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그 봄날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이제 그 옥천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그동안에 애쓰신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 또 전문가님들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도시재생, 마을재생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또 주민은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왔겠죠. 그런데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도 사람처럼 생로병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노쇠하게 된 이 옥천동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그런 작업들을 정책적인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지금 몇 년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금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시 재생을 하는 지역이 417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417개가 2018년부터 5년 동안에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아마 4년 차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게 이제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애를 써 오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9월 달입니다마는 마을관리, 옥천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은 어찌됐든 주민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옥천동 마을 재생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또 긍정적으로 성공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이제 마을관리 그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을 이제 국토부에 이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 운영을 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그 곳곳에서 이렇게 좀 노출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이지만은 성공한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옥천동은 그야말로 내년 1년 동안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 이후에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옥천동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성과를 얻어서 다른 지역의 어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그 이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제 현장성이 있는, 현장에서 또 실무적으로 상당한 이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자리를, 좋은 의견들을 통해서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잘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의 어떤 극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또 그 11명의 이제 조합원들도 있고 또 주민회의체 또 일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함께 이렇게 자리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학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세 분의 발제가 있을 겁니다. 예. 각각 20분씩 이제 할애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되 주제만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현우 센터장께서는 옥천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안정화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정 및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란 대표께서는 옥천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발제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성락 본부장께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사례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이제 포럼을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각 한 20분씩 이제 할애해 주시기로 하고요. 자, 그럼 우선 먼저 김성락 이제 유현우 센터장께서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해시 동호지구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장 맡고 있는 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 만들어지고, 그 협동조합이 앞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바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의 역할, 그리고 또 기초센터의 역할,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 사업 현장이 다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 현장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어떤 공공의 행정의 어떤 상황도 다르고, 또 현장 센터마다 가지고 있는
사업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어떤 역할이나 또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어떤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개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인식에서 다시 시작하는 도시 재생이라는 타이틀로 페이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종료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슈에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도시 재생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참여자에서 운영자로 전환되는 시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 재생의 지속성과 영속성에 대해서 제가 또 경험하고 또 제가 생각을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연대하고 그 연대의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도시재생 로컬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자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렇게 좀 주제를 주시긴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지금 맡고 있지만 상당히 또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됐고, 또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같이 좀 공유하면서 각 센터에서도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년이 이제 남았다고 저도 이제 들었고요. 저희 현장 센터는 이제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인가 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이제 마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희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스스로 또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또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옥천동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포럼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마침 또 저희랑 그런 비슷한 그런 시기에 협동조합이 또 출범하는 이런 시기에 제가 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인식에서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이 아시다시피 그 신승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중물 사업이 이제 시작돼서 끝나는 기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희 사업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옥천동도 이제 1년이 남은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의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돼서 내년에는 끝나는 것인가? 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뭐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도시라는 걸 더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재생이 끝난다 또는 어디까지가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또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마을관리 사회적 조합, 협동조합형의 어떤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인식을 행정과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이 먼저 인식을 좀 갖고, 그런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는 데 서포트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도시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재생의 당위성이나 또는 도시재생 사업 지구의 쇠퇴도를 분석을 하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단계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은 그 도시재생 이슈를 이제 발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환경적, 정서적 그리고 생활적 이슈가 도시재생에서 왜 필요한지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 그런 분석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을 계획, 실천 과제들을 이제 계획하는 그런 계획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분석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이슈를 발굴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또 실행 계획 맞춰서 추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결과도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 안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의 어떤 순환적인 어떤 과정들이 남은 1년 동안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제 연차가 이제 지속이 이제 이게 연차가 될수록 뭐 1년차 때 뭐 하고 2년차 때 뭐 하고 3년차 때 뭐 하고 4년차 때 뭐 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어떤 사업의 단계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이 어떻게 순환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순환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인식하는 것이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이 도시재생의 순환적 추진 체계를 이해하고 또 사업 종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우려되는 그런 지점들을 미리 진단해서 대응하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에서 운영자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바닷가 책방마을 동호지구도 올해 이제 사업이 마지막 연차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한 1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이 더 이상 교육의 수혜자나 또는 어떤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운영자 그리고 경영자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역할에서 사업을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를 더 키워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주민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일반 뭐 사업의 대상자로 있다가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뭐 소모임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협의체 활동도 거치면서 참여자 또는 수혜자, 교육의 수혜자로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계속 이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참여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게 뭐 더 나아가서 지역적으로는 재생회사까지 발전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자, 실행자 그리고 사용자 또는 경영자의 어떤 역할로서 이 사업을 바라보고 또 센터나 또 행정에서도 그 경영자에 맞는 걸맞는 그런 교육이 프로그램들이 설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의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도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센터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센터의 어떤 역량도 더 커지게 되고 사업의 성과도 더 이렇게 더 여러 포괄적인 사업의 성과도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거와 또 동일하게 보면은 주민들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개인이었다가 또 소모임 했다가 또 협의체도 하고 그 협의체와 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또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민들을 언제나 이게 이 사업의 어떤 참여자 그리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대상자로만 인식을 하다가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제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또 합당한 그런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시재생 이슈를 또 분석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고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실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야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4년차, 5년차 사업이 종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주민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이 이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환경에서 도시가 활력이 넘친다. 그리고 이 도시가 뭔가 살아서 끔슬거린다라는 그런 것들이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도시는 제가 그 아까 신승춘 교수님 그 말씀하실 때 저도 이제 가끔 강의를 가면 그 동일하게 그 저도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도시 살아 있습니다. 도시가 사람처럼 살아 있어서요. 그 아프고 또 이렇게 뭐 좀 다친 데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또 얼른 또 손을 봐야 되고요. 빨리 진단해서 어떤 방법들이 또 적절한 방법들인지 진단해서 또 솔루션도 만들어서 치료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도시는 또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도 이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아픈 곳이 있어서 치료받고 또 쇠퇴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요. 행정과 중간지원 조직이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사업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 어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시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이 사업 이후에도 또는 사업 끝나기 지금과 같이 1년 전, 이 종료를 앞둔 1년 전 이 시기부터라도 다시 한번 또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슈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런 키워드들은 그 재생해서 회복하고 또 회복을 통해 또 도시가 성장을 하고요. 근데 성장만 하다 보면 또 정체가 됩니다.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도시가 또 상당히 정체가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체 구간을 또 넘어서게 되면은 또 아픈 데가 이제 그 명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쇠퇴하는 그런 쇠퇴도가 높은 그런 어떤 상황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굴레로 돌아와서 쇠퇴가 다시 또 재생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도시 성장의 어떤 순환적인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인식 변화 그리고 인식을 하는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야 어떻게 보면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그 1년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주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회복과 성장의 과정이 결코 일시적이거나 종결적인 개념이 아닌 지속성과 영속성이라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순환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별 특성에 따라서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의 촘촘한 지원 체계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사업이 끝나가지만 올해 좀 제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상으로 어떻게 사업의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랑 같이 좀 못 해본 부분,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그거를 사업화했지만 그 사업이 실제 잘 돼서 수익이 나는지 또는 실제로 일자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가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리빙랩이라는 어떤 요소들도 분명히 찾아서 진행했으면 좀 더 주민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1년 동안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상황이 된다면 그 주민분들과 실제 사업을 해보는 일종의 그런 가상 프로그램, 가상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다면 이제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 협동조합이 사업을 영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또는 어떤 그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누굴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센터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촘촘하게 연대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자꾸 네트워킹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 사회적 경제에 있는 그런 기업에 뭐 의뢰를 한다거나, 또는 사회적 경제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업체를 저희가 매칭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김성락 본부장님 오셨지만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이고, 그리고 사업지구와 또 사업지구에 있는 주민분들이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 센터가 그렇게 매칭을 하면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분명히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또 문의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대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대를 계속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그런 연대를 통해서 로컬 거버넌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법들, 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 내 또는 광역이나 중앙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련 조직의 연대를 통해서 공동체가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남은 1년 동안 그런 역할들을 좀 중심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관리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것들, 그리고 상생 협력을 이제 지원하는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먼저 순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경영관리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주민은 이제 운영자고 경영인이고 사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걸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리 전담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기초센터가, 현장센터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 현장센터는 이제 해산이 되지만, 기초센터에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종료가 된 그 사업지구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 이후에 공동체 지원을 하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또 전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상생 거버넌스 운영은 도시재생 관련 부서 협의체가 아마 기초 지자체마다 다 있을 겁니다. 이 협의체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이 협의체가 유야무야 되거든요. 다시 이제 1년이 남았으니까요. 1년 남은 이 귀한 시간에 그 협의체를 다시 한번 또 구성을 해서 각 부서별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유사 사업이나 또는 부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체계는 경영 교육, 그리고 홍보 지원 파트너십,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영 교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 리더 양성 교육, 그리고 로컬 BM 발굴 교육, 리빙랩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좀 예시로 담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남은 1년이 이제 사업을 그냥 마무리하는 기간인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사업 초기에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다시 한번 남은 1년간 좀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가 가장 또 중요한데요.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자립하고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여쭤보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대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마을 사업이 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홍보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런 네트워크,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뭐 제목을 좀 너무 어렵게 한 것 같기도 한데, 협치의 거리두기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동안 주민과 행정과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이 좀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붙어서 또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어떤 그런 신뢰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동안 가깝게 붙어 있던 그 거리를 조금 일정 간격을 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그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고 그 회사를 이제 잘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나 중간 지원 조직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자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도 만들어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그런 지점은 바로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또 갖는 것도 어떤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그 뭐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 너무나 유명한 말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도시재생에 좀 적용을 하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행정과 또 뭐 중간 지원 조직만 있을 뭐 일도 아니고 온 다양한 어떤 분들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또 계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각의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행정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후속 지원이나 또는 사후 지원을 통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들을 마스터 플랜으로 아예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이렇게 구슬쌤 그 문화창고를 운영해 봤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다르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간 지원 조직은 그 어쨌든 중간 지원 조직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중간 지원 조직이 마을에서 어쨌든 그 행정과 주민 간의 중간에서 어떻게든 조정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홍보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1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충분히 괜찮은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관리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좀 자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쉽고 지금 과정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참 쉬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다만 제가 아까 이 결론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결코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때 이후에는 도시재생이 끝나버리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순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고 재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의 어떤 변화, 인식의 전환을 먼저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동호지구는 저희보다 1년 먼저 센터 사업이 종료돼서 정말 현장감이 느껴지는 많은 조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옥천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화더하기 박경란 대표님 나와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경란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발제 제안을 받고 센터장님한테 저 아닌 다른 사람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그래도 저희가 제가 이제 강릉에 있고 또 그동안 옥천동 그 주민협의체 주민분들하고 이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워크숍이라던가 교육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실천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좀 더 그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제 생각에서 이제 저를 이제 조금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제 유현우 센터장님하고 김성락 본부장님 통해서 좀 강릉과 이제 옥천동에 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동안 함께 주민들과 이제 같이, 주민들만큼은 못 되겠죠, 센터만큼은 못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고민해왔던 부분들을,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현장 지원 센터를 주민들하고 같이 꾸리면서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도대체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 주민 주도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주민 주도가 되는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게 관 주도지, 뭐 센터 주도지, 용역사 주도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느 지점에서 주민들이 들어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도시재생 사업 하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6년까지 진행이 되죠.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기간이 더 기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예비 사업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이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준비 기간에서부터 아무런 이제 딜레이 되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적어도 6년 정도는 주민들이 학습을 하셔야지, 예, 그 다음 이제 주민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활동들을 이제 주민 주도, 그때는 6년 정도의 학습 기간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예비 사업이 뭐 누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지 사업 선정이 조금 한두 해 늦춰지게 되면은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작했던 그 지점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기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한 8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시재생 해볼까 하고 사업 종료 기간까지가 거의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이제 그 과정으로 지금 점점 설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을 하고 싶어서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주민 10명 이상 정도가 할 수 있는 예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 단계에서 이제 활성화 사업들을 이제 고민하고 사업 선정이 되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업 기간을 이제 거치게 됐는데, 지금 여기 우리 옥천동 같은 경우는 여기 단계에 이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동호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옥천동이 먼저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네, 먼저 선정이 되고 이제 저희가 사실 옥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강릉에서 처음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곳이지만은 좀 앞 시간, 그러니까 한 1, 2년을 너무 소모적으로 버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이렇게 시작 지점에서 주민들의 어떤 관심, 확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한테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준비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은 국토부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소개드리는 사례들도 그 지침에서 이제 좀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 소개되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이게 마을관리 협동조합 학습을 하시면서 들으신 이야기들이겠지만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희 이제 사업 기간 내에 주민들의 이제 주체적으로 사업 실행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도시재생 기간 동안 만들어진 하드웨어 사업들을 주민들이 그때는 위탁받아서 이제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 실행 조직을 준비하는 그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단순히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주민들만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라던가 기관, 그리고 기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도 확장을 해서 이 협동조합의 어떤 조합원들을 넓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 주민협의체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옥천동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분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기관 주민 조직의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이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또 공통점을 좀 보면은, 일단 도시재생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제 기여하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조금 차이점을 보시면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을 계획하고 반영하고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과 전문가, 협치를 이루는 과정에 하나의 어떤 그 의사결정의 대표 기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재생의 효과들을 끌고 나가기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주민의 의견들을 좀 공론화시키고 끌어내는 이런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 조직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주민협의체는 법적인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명백한 법인으로서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사업 발굴 부분하고 또 운영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운영 전략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유현우 센터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들을 조금 나열을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마을 조합의 그 사업으로 모델로 이제 연계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금 실행 중인, 지금 제가 다 이 뒤편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옥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안에서 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사업 발굴 중심인데, 저는 가능하다면 그 행정에서 지금 해야 하는 사업들을 수탁받아서 하는 부분도 조금 추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하시면서 인력들도 좀 확보해가는 그런 좀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영역에서 일반 시장에서 사업화된 영역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카페 운영이 좀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좀 실행 가능성이라던가 지속 가능성, 그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어떤 공동체가 그 마을 안전 지킴이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코로나 시국에는 방역 사업단까지 이제 사업체를 내서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잘 꾸리기 위해서는 일단 전담 인력이 좀 확보가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조합원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지금 사업 아이템 하고자 하시는 사업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행정 업무라고 하죠. 세무나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그 조합원들, 그 구성원들이 그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들을 조금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유현우 센터장님도 그 주민들과 그런 사업, 실질적인 사업들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마을관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경험치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좀 사례들을 이제 같이 좀 공유를 해보려고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전남 목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손혜원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되게 유명세를 탔던 지역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조합원이 98명.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18명 정도로 발기인 연료동이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그 목포 상해 운영과 그 소규모 이제 주택 정비 사업 컨설팅 그리고 빈집들을 좀 활용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카페나 뭐 베이커리 공유주방 이게 학교 근처에 있는 그 곳이어가지고 학교가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이어서 이곳은 이제 강릉시는 안양시로부터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는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 거점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 돌봄 활동을 하는 이제 그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 운영을 받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소규모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가족 공방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 게스트하우스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도시 지역 안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그 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법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곳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마을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관광진흥법의 어떤 특례 조항을 활용을 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4호점까지 운영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그 타 지역의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사례들을 보니까 그 단계 주민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때 필요한 학습들, 그러니까 법상 되지 않는 부분들을 또 넘어서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단계를 넘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또 저촉되는 부분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냥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고 그걸 또 다 극복하시면서 이제 협동조합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옥천동 지금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금 운영 계획을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을 카페 운영과 공유 주방 운영 그리고 문화상품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중점으로 지금 주요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릉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에 대한 그 유입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지역이고 또 어쨌든 강릉의 이제 핫플레이스인 그 중앙시장 월화거리와도 이제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옥천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역사 문화 자원과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사업 발굴을 잘 하고 또 저희가 도시는 사실 도시재생의 핵심은 공동체하고 공간하고 콘텐츠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옥천동이 가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좀 약한 부분이 지금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좀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으로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 카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공유 주방도 지금 쿠킹 클래스 운영, 반찬 사업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문화상품 제작 및 판매 사업들도 지금 다양한 그 활동으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조금 옥천동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천동의 경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KTX와 이제 중앙시장을 조금 함께 연결시키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중간에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장소에 위치를 하다 보니
다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 정방향 원형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옥천동은 조금 길쭉한 형태로 대상 사업지가 정해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공동체라는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옥천동이 또 저희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어떤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옥천동 같은 경우는 공동체 활동 주민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근의 뭐 푸남 일동이라던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 공동체 활동들이 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푸남 일동과 옥천동이 그런 어떤 주민 어떤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했던 그런 곳이기도 해서 저는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국은 돈을 벌어야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합원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이 조합원들 간의 어떤 관계를 다지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합원들이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하기 전에 좀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이제 현장지원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아직까지 1년의 이제 사업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뭐 제가 이제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꼭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조성된 그 공원을 중심으로 프리마켓 같은 걸 열어서 지금 옥천동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우리 이제 프리마켓 활동들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한번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 시장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한번 공동체 활동과 연계해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옥천동 주민 이외의 다른 어떤 시민 조직들과도 네트워크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 조합원들의 그 확장성 측면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주민들 저희가 워크숍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또 제안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운영 종료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지원센터의 어떤 교육이라던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업체로 독립이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의 한 꼭지를 위탁받거나 뭐 직접적인 사업 주체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실행해보는 이런 구조들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옥천동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의 현장지원센터를 갖추고 있어서 이제 그런 활동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과 별개로 지금 역에서 오라거리, 그러니까 중앙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보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강릉역에서 중앙시장까지 가는데 그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거쳐가도록 설계가 됐던 이 사업의 어떤 모델이 오히려 이제 그 도보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가 안으로 묻혀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이게 뭐 문제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지가 오히려 가려져 버리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지금 여기 문화창고 구설쌤과
어울린 플랫폼, 그리고 곳곳에 만들어 놓은 그 마을 텃밭들을 거점 공간으로 해서 그 도보 여행객들이 그 마을 안으로, 대로가 아닌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안으로 거쳐갈 수 있도록 이벤트라던가 활동들을 좀 연계하시는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주요 사업으로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1년 동안 그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과 또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강릉 지역사회가 또 이렇게 계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역시 이제 우리 안에 네트워크 안에서 소비되는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지금 또 이렇게 기존의 조합원들 외에도 네트워크를 넓히시고 또 지역 안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뭐 사회적 경제 분야 이제 조직들 이런 부분들과도 연계를 해서 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그 방안을 제안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란 대표님은 워낙 저희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이나 사업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 협동조합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락 본부장님 나오셔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성락입니다. 제가 처음에 좀 이 발표 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을관리 사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제가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앞서 유현호 센터장님하고 박경락 센터장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냥 정리하면서 그리고 올해 이제 마을관리 사업의 강원도에서 한 10개 정도 저희가 이제 설립 지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느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그간의 일련의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2년 뭐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지금 뭐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전국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인구 10만 명당 대비해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진짜 협동조합 수가 많다. 사회적 경제기업 전체로 따지면 1위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저기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1년 만에 막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말관리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요.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기업에서 이제 비영리 기업에 이제 사업을 다 주겠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야 사업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부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사업들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그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책적 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 협동조합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말관리 사업이 그 중에 하나로 올해 이제 한 10개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개수로 생각을 해보니까 한 23개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준비를 하는데 여기 앞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협동조합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운영률 자체가 사실 1%인데 사실 한 반 정도도 안 됩니다. 반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실제 운영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률 내지는 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뭐 자금 조달, 사업 모델, 뭐 조합원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협동조합을 뭔가 하나의 법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법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단 법인인가 받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재단 법인 더 그렇고 특히 비영리 법인을 이제 받기는 쉽지는 않고 또 우리 사업 조직 할 때도 주식회사는 최근에 뭐 쉽게 나오긴 하지만 뭐 이런 정부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일반 협동조합이 받기는 쉽거든요. 5명만 모이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그냥 뭐 정확한 통계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우리 협동조합을 그냥 하나의 법인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하기 때문에 단순 사업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거죠.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뭔가 이제 이 모델을 만들고 성공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제 만들고 사실은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건 아이를 하나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과 노력과 정말 정성이 필요한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만 우리 말관리 사업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되게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도가 지나면은 말관리 사업을 설립을 해야 되는 그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빨리 우리 설립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문의들을 좀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말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말관리 사업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협동조합을 설립 지원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잘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협동조합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지역 재생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 재생에 있는 거고 그걸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바라보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각인 거고요.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교육을 들어갈 때 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맨 나중에 했어요. 이건 뭐 서류 맞추고 행정상 절차 맞춰서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우리의 고민들은 또 이 교육 지원을 했을 때의 고민들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현장 지원센터하고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이제 뭐 논의도 하고 뭐 이런 논의할 때 이제 사업비 논의도 합니다. 막 얼마에 하고 뭐 시간 동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지역의 이 상황들을 계속 물어봐요. 여쭤봐요.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주민주체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중에서 사업하실 분들 계시냐 그리고 여기서 좀 뭐랄까 우리 스피커라 하시는 분 누구시냐 누구 이제 관계는 괜찮으냐 꼭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여쭤보면 여기 둘이 사이가 안 좋다. 여기는 지금 이제 내부 분과위원회에서 뭔가 좀 갈라져 있다. 뭔가 이렇게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여쭤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보는데 사업 계획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말관리 사업이 이 시기가 있고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담아내다가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사업들 집중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좀 공원 사업이나 아니면 수익 사업 형태로 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앵커 시설 중심으로 뭐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좀 도모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수익 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많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과정들을 개발을 하고 모델들을 좀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까 이제 센터님 이제 목포 사례도 이제 말씀 주시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좀 노하우를 배우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교육 과정들을 좀 기획을 할 때 현장 주민분들 특히 이제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 현장을 최대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카피캣이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카피캣하고 이제 벤치마킹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좋으니까 가서 아이템을 배워오세요. 근데 아이템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노하우를 배우셔야 되는데 아이템만 배워와서 이 아이템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망하죠. 이게 이제 벤치마킹에서 전형적으로 망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되게 영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보 처리를 잘한다라는 게 영리한 거고 지혜롭다고 하는 건 정보 양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보 양이 많다라는 거는 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더 영리한 사람은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잘 흡수하고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례 연구들 그리고 현장 견학들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배우자.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노하우들을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단계별 주체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 주민하고 이제 주민협의체죠. 주민협의체하고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드려요. 주민협의체하고 이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조직이다. 물론 같은 분들이 같이 가실 수는 있어요. 같은 분들이 있고 동일하신 분들이 사업 주체로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엄연히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 조직에 사실 가깝습니다. 정치 조직에 가깝고 사실 마을관리 사업은 사업 조직이에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근데 그러한 성격이 비즈니스 조직으로 왔을 때 사실 비즈니스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냐라는 거에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뭐 주민협의체에서 나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뭔가 성격을 좀 달리해서 마을관리 사업의 주체로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 뭐 육성팀 그리고 이제 사업팀 뭐 이제 발기인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정들도 좀 뭐 저희가 짜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하실 분들이 남아 계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말관리 사업이 이제 뭐 이게 지역마다 규모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 말관리 사업이 이제 뭔가 주도적으로 이제 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사례로 갖고 온 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만 수백억이에요. 사업 꼭지만 열 몇 개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업 조직을 한 말관리 사업에서 다 담아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좀 요거를 좀 다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문제 그리고 인사관리 문제, 회계관리 문제 그리고 사업 성격이 다 다른 개별 사업체들을 한 조직에서 담아낸다라는 거는 진짜 무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제들을 별도의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 관리하는 거를 우리 말관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를테면은 이제 수익의 몇 퍼센트 내지는 말기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전체 이 마을의 연합회 성격으로 우리 말관리 사업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이런 고민들도 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게 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고 아까 그 목포 사례가 그런 사례예요. 개별 조직들이 모여서 연합회 성격으로서의 뭔가 이 지역을 좀 활동하는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비즈니스 모델 교육들을 이제 뭐 했고요.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앵커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이제 앵커 시설 만들면 그거 이제 운영하고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반발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귀찮은 일 계속하고 지금 뭐 시에서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귀찮은 일 떠맡는다 막 이렇게 막 포탄 돌리기 한다는 식으로 이 주민 협의체 쪽에서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엄연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업화 방안, 특히 이제 이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창업 교육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교육 많이 다니긴 하지만 제가 개개별의 사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강원도에서 실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실제 하시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선배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최대한 매칭을 시켜서 좀 뭐랄까 멘토 멘티 좀 지역에서 이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선배들 이런 분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물론 사업비로 풀었습니다. 그냥 뭐 활동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 사업들은 다 계획을 해가지고 뭐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정관 작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세부 사업 계획하는 것도 있고 총회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그거는 맨 나중에 이렇게 좀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올해 좀 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돌아다녔고 현장에서도 이제 교육을 하고 하면서 좀 뭐 느꼈던 부분 한 4가지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 우리 센터장님들께서 더 디테일한 것들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교육 과정에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는 사람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관리 사업 협동조합이 딱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은 명확하게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장,
그리고 CEO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이게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실 수 있는 CEO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분들이 없다 그러면 외부에서 모셔올 고민도 하셔야 돼요.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오셔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CEO를 좀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관리 사업에서 이제 전체 행정을 맡아볼 사무국장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무국장과 이 기획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좀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에 따라서는 이사장님이 이 역할을 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사장님이 이제 기획도 하시고 내지는 이사장님이 이 사무국장의 역할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역할들은 명확히 세우고 가야 이 사업성이 좀 생기고 사업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에 대해서 의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리기업은 돈을 벌고 비영리기업은 목적 사업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영리기업은 이 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윤에 대해서 배분이 가능한 거고, 비영리법인은 배분이 불가능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 사업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이 시설 기반 위주로 저게 설립이 돼서 사업을 하면 잘 될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진짜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말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그 중에 제가 그 사례로 갖고 온 게 여기 이제 건맥 1987 건맥 여기 이제 그 목포 사례,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여기가 요 밑에 그 축제하는 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항구 바로 앞에 있는데 옛날에 그 건어물 거기 이제 판매장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밤 되면 불이 다 꺼져요. 근데 여기 건맥 저기 1987 건맥 펍이라는 이 협동조합이 여기에서 이제 건어물은 있는데 맥주 마실 곳이 없으니까 맥주 마실 곳을 하나 해서 축제를 기획을 합니다. 축제를 기획을 하고 여기에선 축제에는 이제 맥주는 일정 정도 금액을 주면은 무제한 리필을 해줘요. 그리고 안주는 요 상인들이 여기 이제 건어물들을 파는데 이 건어물 상인들한테서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럼 구워서 주고 해서 먹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고 올해는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 축제 하나 그리고 이 협동조합 하나가 이 상권이 죽은 요 거리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하자면 우리 말관리 사업의 협동조합의 역할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협동조합이 사는 게 아니라 지역을 명소화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과 뭔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 브랜드화, 사업 경쟁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건어물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축제 기반으로 해서 이 골목이 좀 살아나는. 그리고 여기 중심에서는 그 현장지원센터의 전은호 센터장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 기획들도 하셨고, 말하자면 여기 이제 잘 되는 데들 보면은 그 사협에서도 물론 기획을 잘 하시는데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많은 기획과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사업 경쟁력, 그 다음에는 지속 가능성, 이 두 개의 문제가 겪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말관리 사업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지는 이제 이 협력 관계가 좋은 곳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지속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요. 여기 청주의 와우 이제 말관리 사업 이제 사례인데 여기에서 현장지원센터의 팀장님이 사실 사무국장의 역할을 다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지원했던 그 일들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서 여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을 하고 또 이제 정책 지원들 연결하면서 계속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를 하는데 말관리 사업 협동조합이 국토부에서도 이제 적극 권장하지만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하는 거를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지난 이제 12월 1일자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 떴는데 철원에 있는 말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한 군데가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 기업 말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정부 여기 말고도 이제 여러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과 좀 연계를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사업성을 확보를 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또 다른 마중물로 이걸 활용한다면은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말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주체들의 고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 교육하다 보면은 교육하다 말고 막 싸우세요, 이분들이. 사업 분과별로 막 하시다가 싸우시고, 내지는 뭐 저쪽 상인이랑도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돈을 더 벌고 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결의를 하고 막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말관리사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받아서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 투자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일부 이제 우리가 조합원 가입비나 뭐 출자는 할 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설득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뭔가 일자리만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뭔가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관리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사회,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우리 말관리 사업이 왜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지난 그 동해에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워크숍을 했던 건데 좀 요약을 해서 옆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말관리 사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는 요양 서비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전담 버틀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요양 서비스 사업에 대한 차별화예요. 기존에 있던 전달 체계와 이런 다른 상품들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심하고 사는 우리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비전과 미션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나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요양 서비스 사업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말관리 사업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뭐랄까 필요하다. 이게 성공 요인처럼 뭐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지점으로 좀 잡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도 그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수익화 모델 이런 쪽으로만 많이 연계해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역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많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제 준비된 3개 이제 다 들었고요. 저희 5분간 휴식한 뒤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